네, 시장을 보는 네 가지의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차트, 거래량, 포트폴리오 네 가지의 시선으로 시장의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또 한 번의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온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시선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종목인 리노공업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최근 중에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었던 날입니다. 하루에만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던 리노공업인데요. 소부장주들의 최근에 매력도가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주 마감 때 소식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 대주주의 블록딜, 지분 매각 소식도 있었는데 이거를 단기 악재 소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리노공업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단기 악재는 나왔죠. 리노공업 나왔는데 대주주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참 껄끄러운 재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나와줬다는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을 포인트 관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종목들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인 리노공업이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악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제한은 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 리노공업도 신고가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억눌렸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강한 수급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악재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돌다리는 두들겨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리노공업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음봉을 띄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1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막 높은 가격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직 못 오른 소부장주들이 더 나은 접근인 걸까요? 네, 저는 나은 접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못 오른 소부장주들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간 종목들을 유심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못 간 종목들은 더 못 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어간 다음 그 다음에 또 재차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오른 소부장주가 아니라 이제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이 열려있는 그런 소부장주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 시선 집중해서 차트를 통해서 종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요. 이 반도체 투톱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3만 원대 회복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230만 원을 다시 한번 탈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다시 질주하네요. 네, 다시 질주합니다. 우리가 다들 기대했었던 포인트,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잘 지켜줄지,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잘 지켜줄지 이게 관심 포인트였지만 오늘장에서 이제 종전에 대한 뉴스가 더욱더 명확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세도 연출이 되고 있었고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모세가 나와줬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구글 TPU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 더욱더 강한 수급 모멘텀을 이끌어왔다 보면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률적으로 역전을 한 모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부에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다 매력 포인트가 각각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오늘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 SK하이닉스가 당분간 강세를 나타내면 또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낫고, 두 종목 다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키 맞추기를 하면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ADR 상장 자체가 SK하이닉스만의 호재냐라고 본다라면 전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알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슈로 급등을 한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도 그거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ADR 상장 초점으로만 SK하이닉스를 보지 마시고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안 올라간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힘을 약간 뺐거든요. 기대와는 다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떤지, 아직도 코스피 투탑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투탑을 지금 막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늦었죠.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비중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장이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차라리 오늘장에 들어가시는 것도 난 부분이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이제는 1,500원 초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00원 밑에까지 1,400원 부분까지도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또 원활한 수급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 대형주 위주로 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둔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이 저번 주에 시세를 이끌었다고 본다라면 오늘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대장주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반도체 투탑 그리고 소부장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투톱을 제일 많이 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둘러봐도 투톱이 제일 저평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만 봐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이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없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잘 나가 봐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50% 정도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적과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기존에는 어떻게 본다면 4월달 같은 경우 약간 소외주였어요. 5월달까지만 해도 약간 그랬던 모습세가 최근 들어와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 이건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이슈나 이런 부분을 기다렸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이제는 키 맞추기가 됐다. 물론 반도체 소부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소외주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부장도 관심 있게 보되 반도체 투톱의 비중을 더욱더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투탑, 그 다음에 소외된 소부장주,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집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돈이 몰린 종목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 LS 일렉트릭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전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전거래일 대비 약 14%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대가 25만 원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추세를 좀 바꾸고 있는 모양새 같거든요. 네, 추세를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전력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눌려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5월달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5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투톱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1순위 수급의 가장 1순위였던 섹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조정 이후 반등 계속적으로
줬다라고 보면 이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은 약간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2순위, 3순위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가 나쁘냐라고 본다면 아닙니다. 이 펀더멘탈과 이런 부분은 훼손이 안 됐지만 시장의 수급 논리 그리고 변동성에 인해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이 8,000포인트 이상 돌파를 해주면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속으로 올라줘야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다시 한번 차트를 돌리면서 21선까지도 안착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시했지만 저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전력기기 3사들보다 26년도, 이번 연도 그리고 27년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 배전반 쪽에서는 조금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전력기기 주에 비해서 강자인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목표 주가 얼마로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30만 원인데. 저는 신고점을 갱신을 하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문제다. 전력기기를 항상 얘기해드릴 때 말씀해드린 부분이 언제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 이번에 3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올라갈 때는 35만 원 부분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34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반도체 또 조정받으면서 시장 올라오면 키 맞추기로 인프라 쪽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섹터들도 좀 차례적으로 키 맞추기 섹터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나요? 1차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력기기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섹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성과 광통신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그리고 광통신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오늘장에서 조금 더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고 내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전선 쪽과 아니면은 차라리 광통신 이쪽을 또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낫다. 하지만 강통신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취약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선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더욱더 강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 초점을 더 두시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시는 거는 광통신. 하지만 내가 오늘장에 어느 정도 다 모아가기,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전력기기. 왜냐? 7월 달까지도 실적 시즌에 도래하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 종목, 관심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도요, 반도체 레이저 장비 쪽 종목이네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가까이 오르다가 오늘 좀 매물이 나가네요. 약 8% 정도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한 2달 반 동안요, 7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HBM 관련돼가지고 호공정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왜 오늘장같이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쉬어가냐? 근데 막상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쬐끔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유리한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 원익 IPS, HPSP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주축으로 하면서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비주에 비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는 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왜 더 강하냐라고 보면 유리기판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그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PCB 기판보다는 더욱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레이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장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떨어지는 종목을 말하냐라고 보면 약간의 타이밍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저는 차라리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추세는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되 다만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을 유심히 보면 되는데 그 부합과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저는 오늘 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오늘처럼 좋은 시장에서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주셨고 목표가 7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